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는 비상하는 용이 여의주 물고 날아오르는 대박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오늘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월 1일 기준으로 11월은 1815건으로 마감을 짓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은 868건 수준입니다. 일단 11월 거래량은 9개월 만에 최저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12월과 1월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건 당연해 보이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게 지금 하루 거래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인데 갈수록 하루 단위의 거래량은 거의 뭐 쪽박 수준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카운트하는 데 있어 넘버링이 무의미할 정도로 거래 자체가 거의 꼬리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죠. 하루에 서울 아파트가 거래되는 추세를 보면 이건 뭐 거의 참사 수준 아닙니까? 무슨 D-Day 전광판도 아니고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제 매매 건수도 10단위 아래로 훅 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매가 4건, 전월세는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최종적인 합산이 안 돼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뭐 너무 처참할 정도의 거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집 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중대형 평수는 고사하고 뭐 지금 소형 평수도 간신히 숨을 쉴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걸이하고 있는 거래량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11월은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직으로 떨어지는 궤도는 11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과 1월 거래량 아마 성지가 되지 않을까. 11월이라는 거래 분기점이 정말 모든 매수자들의 심리 자체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집값 반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반란이냐? 지금 매도세의 중심에 있는 집주인들이 착각하는 건 어느 시점에서 집을 팔 수 있을 반전 포인트가 생길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값 자체가 랜딩 기어 내리고 가시적으로 착륙 지점까지 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집값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수준에서 확실히 꺾여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을 겁니다. 이건 현재 부동산 자산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는가에 대한 베일이 완전히 벗겨졌기 때문이죠. 거의 자산 가치의 대부분을 빚으로 채워넣은 집 자체의 가치가 이제 뭐 그 옛날 부모님 세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세 차익으로 되갚아주기. 그러니까 한 방에 그렇게 끌고 갔던 부채 문제를 쳐낼 수 있었던 부동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만큼 매수 대기자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진입해봤자 그들이 그렇게 부채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끌고 왔던 집에 대해서 다시 2배 이상의 부채를 끌고 와서 그 집을 사줄 수 있는 마음도 여력도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렬하게 올랐던 가격 태그를 그대로 달고 있는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거 뭐 시간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라는 수위를 결정해 줄 거고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더 이상 가격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혹독한 추이가 계속되면 강추위에 모든 게 얼어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슬쩍 툭 건드려도 그냥 얼음 결정체가 박살이 나듯이 지금 점점 얼어붙고 있는 거래량은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가격 수위를 완전히 조각조각 낼 정도의 가격 파괴 현상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 아니죠. 완전히 일방적인 매도세의 버티기인데 결국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는 소나기는 서서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수세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힘 다 빠진다는 거 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올해로 넘어오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와장창 그동안 악다구니로 버텨왔던 가격 수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냥 퇴로를 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 매도자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버틸 것인가에 대한 초단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올해 1월로 들어서면서 분명한 승부가 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한국은행에서도 집값 전망 보고서에서 집값이 지금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는 리포트를 내놨었죠. 현재는 거의 2배 정도 비싼 수준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이걸 출산율과의 함수 관계에서도 세계 217개국 중에 0.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더욱 부동산 시장 자체의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집값이 확실하게 낮아져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지금처럼 거래량이 박살이 나는 것도 단기적인 시장의 제한적인 하방 압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구구조 하드웨어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걸 잘 지적하지를 않고 있죠. 금리가 한국 부동산 거래량을 다시 살려줄 기폭제가 될 거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초저금리 시대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그냥 고속도로 깔리듯이 이전의 길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하이패스가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퉁쳐서 얘기하자면 딱 2015년 이전 수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집값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와 줘야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작정 저금리의 대출로만 돌려막기를 해댄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고요. 엊그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4, 4분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눌러놓은 금리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본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의 금리 상승분을 추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다가는 다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섣부른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도 꺼냈고요. 결국 집값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건데, 저출산,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성 부분에서의 약화, 당연히 경제성장률의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두 개의 톱니바퀴 아구가 잘 맞지를 않으니까 집값은 더 이상 상승 모드로 기어를 올리기에는 이미 절단이 나버린 상황이고, 부동산 쪽을 버리고 한국 자체의 가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인구 구성 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거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제고가 돼야 되니까 그만큼 지금의 집값 수위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통적인 컨센서스, 암묵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의는 분명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돈을 끌어와서 막대한 부채로 자산 시장을 일궈놓은 퍼센테이지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규제만 풀겠다는 얘기만 공회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규제 해제도 선행학습이 다 된 상태라 그닥 집값 자체에 대한 방어벽을 세우기도 애매한, 지금 1800조 이상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다시 첨탑의 끝까지 가보자, 뭐가 있는지, 이거 무슨 피라미드를 쌓는 것도 아니고 높이 쌓을수록 오른쪽으로 기울어가는 피사의 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2024년도 집값 전망은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처럼 집값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지 못한다면 더욱 자체 붕괴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파괴력을 가져오게 될 거고, 이게 유도된 단계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꽝 하고 터지는 붕괴 현상이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경기 침체, 부동산 PF, 금융기관, 가계부채, 고금리, 거래량 등등등 헤아릴 수 없는 지뢰가 깔려있는 상황에선 올해 집값은 그야말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폭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궤도 열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뭔가 인위적인 호흡기를 달아주게 된다면 그렇게 운명하셔야 할 집값이 잠깐 일어나서 호흡기 달고 뛰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비도 아니고 다시 달리나? 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오면서 집값은 더 큰 붕괴의 파이로 확대가 될 듯합니다.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결과는 하나죠. 2024년도 엄청난 부동산에서의 여러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 많고요. 당장 서울 매매가격 지수만 들여다봐도 변동률 추이가 정말 확실한 명암 대비가 되는 것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0.08. 화살표가 떨어지는 방향이 확실한 낙폭의 진앙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서울이 이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역대급 하락의 진앙지로서 그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월달 본격 하락 시점에 스타트를 끊었던 달의 출발점이어서 지금 11월과 12월 지표는 거의 10월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하락 양상을 죄다 끌어모으고 있는 집값 대변화의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죠. 올해는 그냥 그렇게 보합 추세로 그럭저럭 넘어갈 거라는 말들이 얼마나 무색하게 될지는 그렇게 청약시장에 고분양가 고스란히 받아주면서 금리 눈치 봐가면서 대출을 받아온 자금으로 언젠가는 내 집이 대박을 칠 거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정말 몸소리가 쳐질 정도인데 이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들어오죠. 긍정은 가장 합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아나무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그르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셀프 평가가 된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인데 무작정 지금 부동산의 하향 곡선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돈키호테가 돌아가는 풍차를 향해서 진격을 하듯이 전진하는 동선은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무모함이지 절대 긍정의 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긍정하다가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냉정하리만큼 주변 상황을 잘 둘러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올라오는 실거래가들 한번 보세요. 대체로 하락 추세가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죠. 그동안 올랐던 최고가 자체를 상당히 많이 허물어 가고 있는데요.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송파구 쪽, 동작구, 국평이 무너지는 양상. 이젠 저층 거래에서 로열층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호가세에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2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내리는 건데 지금 거래되는 거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죠. 빠지는 가격대가 최소 5억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송파구, 마포구 대체로 대장단지들이 많은 곳들이 기껏 1, 2억 내려서는 매물이 소화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슬금슬금 내리다가 결국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폭 가격대를 조정하게 될 타이밍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붕괴는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조짐을 보이던 분위기를 그대로 떠안고 새해에도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당장 2024년 집값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는 주요 기관들의 내용을 보면 교보증권은 최고가 대비 50% 정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했고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폭락에 가까운 전망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올해 부동산 자산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단편입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자체의 탄력성이 셀프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리고 IMF에선 가격 거품과 가계부채 증가로 20% 정도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특히 IMF는 부동산 쪽으로 몰려있는 천문학적인 자금 규모가 상당 부분 한국 부동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많다는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전문가의 70% 정도가 2024년 집값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떨어질 건가가 관건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가는 속도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 정도의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다는 걸 잘 체크하셨다가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2024년 1월 1일 떠있는 지표를 봐도 지금 거래량이 정말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얼어붙은 상황에선 앞으로 집값이 스스로 치고 나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을 비롯한 IMF도 연말에 발표를 했었죠.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는 2024년도 집값 자체가 대격변기의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지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